안녕하세요. 여러분과 4급을 같이 공부할 신 선생님입니다. 大家好，我是申老师，和大家一起学习演示韩国语4级。你们都准备好了吗？ 오늘 배울 첫 번째 제목은 살다가 보니 적응이 됩니다. 여러분은 고향이나 여러분의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까? 大家有在别的地方生活过吗? 새로운 곳에 가서 생활을 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저도 한국을 떠나서 처음 중국에 와서 살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적응이 되었어요. 同学们，你们能适应新的环境吗？ 자, 그럼 우리 같이 책 이쪽을 볼까요? 那我们看一下第二页吧. 책 위쪽을 보면 사진 4장이 있네요. 첫 번째 사진은 아파트입니다. 높은 건물에 층층마다 집이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전통 가옥입니다. 전통 가옥은 단독으로 한 집이 살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거 형태에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전통 가옥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다음은 주거 형태가 아니라 집의 위치에 대해서 볼까요? 세 번째 사진은 시내입니다. 시내에는 큰 도로도 있고 높은 건물도 많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집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주택가는 시내와는 다르게 차도 많지 않고 사람들도 적어서 조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영화도 보고 쇼핑하는 걸 좋아해서 시내에서 살고 싶네요. 자, 그럼 우리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那我们听一听课里面的对话吧. 마리아 씨와 반 친구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반 친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두 번째 질문. 반 친구는 왜 이사할까 생각 중이에요? 세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왜 반 친구에게 자기 집 근처로 오라고 했어요?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잘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외국 생활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불편한 것은 없어요? 글쎄요. 처음에는 외국 생활에 겁이 많이 났었는데 살다가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집이 이태원이라고 하셨지요? 거긴 시내와 가까워서 살기 편하시겠어요. 편하긴 한데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아주 조용하고 주변에 외국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가봐야겠군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반 친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네, 지금 이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반 친구는 왜 이사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이태원이 편하기는 하지만 좀 시끄러워서 이사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왜 반 친구에게 자기 집 근처로 오라고 했어요? 네, 조용하고 주변에
외국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아서 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하나씩 같이 볼까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외국 생활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불편한 것은 없어요? 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이라고 하던데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정보를 직접 확인할 때 사용해요. 여기에서는 마리아는 반 친구가 외국 생활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어요. 그것을 직접 반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고 있네요. 그럼 다음 반 친구의 말을 볼까요? 글쎄요. 처음에는 외국 생활에 겁이 많이 났었는데 살다가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겁이 나다는 무서운 마음이 들다의 의미입니다. 就是害怕的意思。 겁이 많다 是胆小的意思。 나 겁이 많은 사람을 겁쟁이라고 합니다. 겁쟁이 就是胆小鬼， 겁이 없다 是无畏、不害怕的意思。 그리고 적응이 되다는 是适应的意思。所以说适应得很快 적응이 빠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외국에서 사는 것이 무서웠는데 계속 살아보니까 지금은 좀 익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음 마리아의 이야기를 볼까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집이 이태원이라고 하셨지요? 거긴 시내와 가까워서 살기 편하시겠어요. 这里的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就是万幸的意思. 이태원은 시내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살기 편한 동네예요. 다음 반 친구의 말을 볼까요? 편하긴 한데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에서 긴 한데는 앞에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뒤에 단점도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앞에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뒤에 장점도 있다고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또 옮기다는 어떤 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의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이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을까 생각 중이다 表示正在想做某一些事，或者正在打算做某一些事情。 다음 마리아의 말을 볼까요? 그럼 저의 집 근처로 오세요. 아주 조용하고 주변에 외국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저희는 是우리的谦称， 우리의 낮춤말로 상대방에게 우리를 낮춰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또 这里的시설是设施的意思。 그럼 마지막 반 친구의 말을 볼까요? 그래요. 그럼 한번 가봐야겠군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어휘를 공부해 봅시다. 那我们看一下词汇的部分. 첫 번째 단어는 도심이에요. 도심의 의미는 시내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호텔은 도심에서 가까워요. 这家酒店靠近市中心. 공항은 도심에서 아주 멀어요. 机场离市中心很远. 다음 단어는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의 의미는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시내에서 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하고 싶어요. 我现在住在市中心，太吵，想要搬到安静的住宅区。 다음 단어는 도시 근교입니다. 도시 근교는 도시와 가까운 곳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시 근교로 집을 구했어요. 다음은 고층 건물입니다. 고층 건물의 층은 1층, 2층, 3층의 층을 의미해요. 높은 층이 있는 건물이 고층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는 고층 건물이 많아요. 다음 단어는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시설은 지하철, 편의점, 백화점, 은행, 병원 등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 건물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아서 정말 편해요. 다음 단어는 한적하다입니다. 한적하다는 한가하고 조용하다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지 놀이공원이 아주 한적해요. 저는 복잡한 도시보다는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한적하다는 보통 분위기를 설명할 때 사용해요. 다음 단어는 번화하다입니다. 번화하다는 번성하고 화려하다의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번화했던 거리가 지금은 사람 한 명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거리가 되었어요. 번화하다는 조금 전에 배운 한적하다와는 좀 반대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는 쾌적하다입니다. 쾌적하다의 의미는 기분이 상쾌하고 즐겁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다 끝내고 나니까 집안이 아주 쾌적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쾌적한 아침 공기가 기분을 더 좋게 해요. 쾌적하다는 기분뿐만 아니라 깨끗한 분위기를 설명할 때도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까요? 도심, 도심, 주택가, 주택가, 도시 근교, 도시 근교, 고층 건물, 고층 건물, 편의시설, 편의시설, 한적하다, 한적하다, 번화하다, 번화하다, 쾌적하다, 쾌적하다. 지금까지 어휘를 선생님과 같이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럼 책 3쪽을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앞으로 살고 싶은 곳을 표현하는 어휘를 같이 써봅시다. 왼쪽에는 지금 살고 있는 곳, 도심에 대한 어휘를 한번 써볼까요? 도심은 우선 복잡해요. 또 번화해요. 그리고 고층 건물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편의시설이 많아요. 오른쪽에 앞으로 살고 싶은 곳의 주택가 부분을 써볼까요? 주택가는 편리해요. 도시 근교에 있어요. 한적해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럼 밑에 보면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단어를 한번 넣어 볼까요?
선생님, 我们来做个小练习吧。